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정강욱 부총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순희 의원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항상 아침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 조심히 다녀와라.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까닭은 왜일까요? 지난달 4일과 31일 금정구와 사상구에서 초등학생 2명이 안타깝게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스쿨존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동래구의 스쿨존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만 13세 이하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3년 4,897건이고 2014년 4,858건입니다. 물론 다소 감소하였으나 실상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부산시에서 전국 시도 중에서 사실 스쿨존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부산입니다. 그 피해를 보면 횡단보도나 그 다음에 통행 중에 아이들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보통 가해자들의 교통 위반이 가장 많이 일어나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우리 구의 실태를 조사한 바 이렇습니다. 2011년 내산초등학교에서 2건, 2013년 충렬초등학교 근처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관내와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노력한 결과 현재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얼마 정도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879곳입니다. 그중 우리 구는 70곳으로 16개 시군에서 5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스쿨존 지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올해 동네 경찰서와 우리 교통과에서는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내산초등학교, 낭민초등학교 등 표지판의 노후나 노면 탈색,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 주차장 제거, 그리고 불법 주차장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에 있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를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그중 우선 4곳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민초등학교입니다. 낭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동래역에서 낭민초등학교 후문까지의 거리를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거리는 인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노상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에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또한 보시다시피 이런 불법 주차로 인해서 아침이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등교를 시켜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낭민초등학교 후문 이 상황입니다. 후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거의 50% 이상 이 후문으로 다니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방범 CC는 있지만 이 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하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 새롭게 지정되어 있는 4월 8일자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안로 28번 길 같은 경우는 지정만 되어 있고 아무런 조치 사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은 굉장한 항의가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명장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지금 보시다시피 노면이 탈색되어 있고 또한 바닥에 여기는 지금 인생문에서 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단 한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 발표해 주신 존경하는 하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문으로 올라가는 길은 최근 공사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속 30km인데 속도 위반이 속도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실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과속 방지턱도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 눌러주십시오. 학부모님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명장 사거리에 있는 생림 한의원 앞입니다. 아침이면 저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 안전도우미들께서 지금 교통을 지도를 해주고 계시지만 아이들은 앞뒤를 안 보고 지금 이렇게 건너고 그리고 차들과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아이들의 안전이 정말 위험하고 또한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 사항을 취해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달북초등학교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 달북초등학교 부분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교통이 굉장히 많이 빈번한 그런 곳인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인도가 미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노면의 사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초등학교, 이 입구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사실 달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안전을 해서 안전 패스까지 설치를 했으나 실상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곳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또 그 외에 명동초등학교는 이미 재개발 지역이어서 그렇다 치지만 노상 주차장을 제거에 앞두고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노면에 있는 도색도 탈색이 되어 있고 여기 역시도 인도가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제가 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전수한 4곳 이외에도 다른 곳 마찬가지로 잘 하고 계시지만 노면 탈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보여지는 큰 도로에서는 잘 도색이 되어 있지만 사실 후문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이런 노면 탈색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린이 그 통학로가 미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노후화되었거나 미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스쿨존 교통 지원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아침 등교 시간에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교 시간에도 이걸 설치를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교통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하교 시간 2시부터 8시까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4시부터 6시까지가 교통사고 36.8%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하교 시간에도 스쿨존, 교통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옐로우 카펫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구에서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옐로우 카펫은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으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여기가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운전자들이 여기가 아이들이 잘 보이게 서 있기 때문으로써 서로가 보행자와 운전자들 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하게 이런 너치 효과를 통해서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노면의 글의 변경과 도색의 변경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있는 평면형 어떤 어린이 보호구역의 글자라고 하면 이거는 이창수 화백이 만든 글꼴입니다. 보시다시피 운전자가 이 글꼴을 보게 되면 아,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글자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속도도 제한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안전하게 운전은 특히 보통 운전자와 또는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달북초등학교의 그 위에 맨 아파트 위에 과거에 칠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의 택을 이렇게 노랗게 해서 더 여기 곳이 안전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라는 사인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옐로우 카드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옐로우 카드는 어떤 것이냐면 염지홍 발명가가 만든 카드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빛이 반사가 되면 아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재기 반사형이라서 시안성도 높이고 그리고 아, 여기가 아이가 있는 곳이구나.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옷의 색깔이나 가방이 어두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보시다시피 빛이 반사가 되면 이런 식으로
빛이 반사가 재기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전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또 시한성이 높아서 어린이들과 운전자들도 함께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중요한 또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직무 교육을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2018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겠지만 아직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 세 가지 습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선 멈추는 습관, 그 다음에 운전자와 눈을 맞추는 습관, 그리고 차를 계속 보면서 길을 건너는 습관 등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한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속도 제한 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단속 가능한 CCTV, 사실은 부산시에는 이런 CCTV가 단속되는 곳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와 계속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는 이 슬라이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청주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노란색 그 신호등입니다. 이런 것 등등등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선 먼저 작은 것이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카펠러가 펠트가 말한 것입니다. 이런 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노란색이고 촌스럽고 어떤 옷과도 안 어울리지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안전이 얼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드렸던 이런 노란색들 같은 경우는 촌스럽긴 하지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안전이란 표시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지금부터 필요로 합니다. 자, 어린이 교통 안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저는 우리 구가 여기와 같이 안전한 스쿨존이 있는 우리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